지금은 지표가 갈수록 지금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나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가속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계된단 말이죠. 경기 침체로 연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로 가면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상태로 시장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박스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제 박스가 이제 터질 단계가 됐죠. 미드 나래는 터질 겁니다. 이제 그 포인트를 잡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흔히 말해서 위아래 잠깐 시세 따먹는 부분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밤 시장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전개가 된 가운데 오늘 이번 주 내내 나왔던 노동지표의 끝판왕, 민간 비농업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민간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예정인데, 이번 주는 전부 다 근로에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분분하였습니다. 굉장히 분분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들도 등락을 크게 주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어느덧 박스 상단권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시장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62포인트 0.17% 상승한 36,11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죠. 마이너스 0.19, 이게 뭐 빠진 것도 아니고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역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증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의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유동성이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금의 밴드가 넓지 않고 집약적 자금에서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강하면 다우가 좀 흐름이 없고, 다우가 흐름이 좋으면 나스닥이 흐름이 없고, 이런 식의 비대칭성 구조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인 랠리 형태가 아니라 수급 환원에 따라서 수급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0.17%에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굉장히 또 반대로 또 강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37% 상승한 14,33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가 뭐냐인데, 사실 어제 주간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주간에는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행보를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촬영할 때만 해도 마찬가지지만 쟁일 거의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마감이 된 이후 현 시간부터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다가, 이 시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미국 시장이 몇 시에 오픈합니까? 11시 반에 오픈하죠.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딱 1시간을 남겨놓고 갑자기 발동이 걸렸어요.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1시간 전에 발동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구글의 알파벳의 제미나이의 인공지능 모듈이 발표된 부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 발표된 게 아니고 그제 발표됐어요. 이틀 전에 발표됐는데, 그때는 그냥 스킵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패스를 좀 많이 당했었는데,
어제는 개장 전부터 갑자기 제미나이 관련돼서 그 펌핑이 좀 많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구글과 알파벳 A와 알파벳 C 같은 경우가 5%대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더 빠지지도 않고 더 하락하지도 않고 중간에 한 번 정도의 조정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그냥 단순 조정 테스트였지 흐름이 전환되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A만 봐도 똑같으니까 알파벳 A로 보겠습니다. 알파벳 A를 보시면 형태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그냥 묶여있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현재 나스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 대해서 좀 왜곡을 당하기가 쉬운데 왜곡을 당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딱 이 부분이 알파벳 파동이거든요. 그냥 구글이라 할게요. 알파벳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글 빼고 그냥 알파벳이라 보면 여기가 바로 알파벳의 파동인데 알파벳의 파동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거를 분봉을 좀 넓게 바라보시면 항아리 모양이 됐어요. 항아리. U자 항아리. 이 항아리 패턴은 뭡니까? 이 항아리 구간은 이 가운데 구간이 비어있죠. 가운데 기간이 비어서 뭐가 생겼죠? 수급에 공백이 생겼죠. 공백이 생겼는데다가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상하 아래쪽에 한번 상승 쪽에 한번 해서 1대1 파동 형성이 됐죠. 그래서 양쪽이 묶여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물을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을 아르르 되겠죠. 아니면 그 물을 담고 계속 올라가면 힘이 계속 세지겠죠. 그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민간 비농지표를 앞두고 아마 한 방에 승부를 내려고 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또 막상 봐보면 그냥 그대로 박스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진검승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6,000 구간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두텁게 저항이 형성되어져 있는 구간이라서 뭐 쉽게 안착하기엔 좀 무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조정 테스트에 있긴 한데 역시 하단 쪽도 나름대로의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태에서 지금 위로 박스를 뚫을 거냐 아래로 박스를 뚫을 거냐의 싸움에 빠져있다. 지금 지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비농지표라든지 노동의 근로자에 관련된 지표들이 복잡하게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연준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이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 얘기야 뭐 맨날 얘기하고 저 아침에 출근할 때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별로 분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굳이 언질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면 그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억이 나실런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가 당시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만 해도 이기기 어렵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묘했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저도 당시에 그걸 관련해서 경제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트럼프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맞췄던 데가 어디냐면 구글에서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 오피셜이 아니에요. 구글에서 빅데이터의 검색량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더 높았던 게 사실은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에 무슨 트럼프가 되면은 시장이 망가지고 힐러리가 돼야 시장이 좋고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되니까 시장이 더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일 뿐이라는 거죠.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도 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이래서 저렇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의 발언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굳이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로에 관련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지표가 갈수록 지금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나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가속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연계된단 말이죠. 경기 침체로 연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로 가면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상태로 시장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배드뉴스가 직전처럼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AI 관련주들이 주가에 좀 지탱을 했고, 특히 빅7, 이제 요즘은 빅10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10개의 종목군들이 어제는 선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오늘 비농 관련된 지표가 나온 이후에 더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알파벳이 저는 5%대의 시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해안쪽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제도 추가 상승을 했으면 랠리를 했을 텐데 고가에서 시세를 의도적으로 잡아놓는 걸 봐서는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동성은 극심하게 다시 한번 발생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또 FOMC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연준 쪽의 발언은 사실 보나마나한 상황. 근데 과연 이제 지금 나온 지표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해석이 되어질 것인지, 근래에 들어서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 근데 이제 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있었든 결국은 특정 구간에서는 박스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특정 구간이 지난 다음에 추세가 발생되어지는데 박스에서 잘 해놓고 추세가 나왔을 때 데미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박스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제 박스가 이제 터질 단계가 됐죠. 위든 아래든 터질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흔히 말해서 위아래 잠깐 시세 따방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말간에 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지표 부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방향성들, 특히나 박스를 상회하는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이 극심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가시면서 대비하시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에서 시황이라든지 브리핑 내용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관련돼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조금 전자기기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나는 뭐 이런 거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1533-3792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님들께서 친절하게 해당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도록 하시고요. 오늘이 주말을 앞둔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가장 강렬한 금요일이 될 겁니다. 시장 집중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